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죠? 네. 체감적으로는 뭐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추위 중에서 가장 추운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다들 출퇴근길 조심하시고, 추위 속에서 따뜻하게 집과 사무실에서 일과 또 주식 공부도 하면서 또 발전적인 미래를 한번 같이 설계해보고 전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썸네일은 좀 재밌게 해봤는데요. 산타도 힘들다. 되게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라 가지고 어디 이제 올라와 있던데 가져왔습니다. 루돌프를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모든 일이 힘들죠. 오늘 주식시장은 좀 조정 성격이었는데요. 뭐 지수 조정에 쫄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또 뭐 상관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전략을 뭐 변경할 필요도 없는 그런 구간이고, 오늘은 뭐 2차전지 업종 좀 대표적으로 빠지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중심의 이 모빌리티 쪽, 이쪽도 계속 강한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주도권을 바이오가 확실히 좀 쥐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시장의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상하고, 거기에 집중적인 어떤 전략들을 펴는 게 필요하고요. 내년 상반기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은,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이제 가지고 있는 모멘텀, 명문적인 부분들, 중장기 이제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강세 흐름들 이런 것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3시 11분 아직 장 마감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0.7, 코스닥은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 8.6조, 코스닥은 10조 정도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2배 이상 좀 양시장 모두 많은 조정 성격이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라오면서 어제 미국장도 좀 조정이었죠. 나스닥, 다우, S&P가 1.5% 내외 정도의 조정세를 좀 보였고, 오늘 수급은 선물 쪽에 외국인이 4,500계약 정도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니케 증시는 1.5% 정도 빠지는 상황이고, 홍콩은 강보합, 대만도 0.5% 약세긴 하지만 밑꼬리를 그리면서 쭉 올라왔네요. 1% 약세에서 쭉 양봉 전환 되고 있는 상황. 상해 증시 0.5% 상승해서 뭐 지금 상해 쪽하고 홍콩은 안 좋죠. 이거 ELS 뭔가 문제 터져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 뭐 ELS 같은 상품은 가입하면 안 되죠.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무난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지수와 무관하게 종목별 흐름들은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고, 이제 어떤 수급의 주체들은 계속 고를 외치는 흐름으로 좀 전개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전기전자 업종에서 1,40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쪽에서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일단은 뭐 국채금리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떨어졌어요. 이게 너무 떨어져도 이게 좀 경기 좀 안 좋아지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드는데, 어쨌든 3.86까지 10년물짜리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받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 내고 나서 2.8% 정도 빠지는 흐름이었고, 원달러 환율 뭐 안정화되어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WTI도 뭐 크게 뭐 안정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한번 볼게요. 프랑스 증시도 뭐 신고가 행진
독일 증시도 역사적 신고가 행진, 유로스톡스 지수도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내고 있고, 인도 증시 조금 신고가 행진 내다가 좀 조정받았네요. 대만 증시도 뭐 나스닥하고 거의 차트가 똑같죠. 니케이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와, 일본 증시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한번 볼게요. 한국 증시보다 뭐 일본 증시가 훨씬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도 이제는 여기 이렇게 큰 그림으로 좀 보면 이 장기 이평선이 계속 저항을 받는 흐름을 보였죠. 여기서 깨지고 나서 저항을 받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좀 완연하게 돌파 흐름들, 또 요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들을 내기 시작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넓게 이렇게 보면 참 지나온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고, 그 뒤로 펼쳐진 2년의 어떤 상승 장세, 회복 장세, 그리고 이 길고 길었던 6년의 박스권 장세, 이 기간에는 저는 이제 단기 거래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지수는 신경도 안 써가지고 오늘 지수가 어떻게 됐지 뭐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가지고 그 이제 슈퍼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을 내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강세장을 출현하게 만들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됐고, 이때부터가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그 트렌드가 좀 형성되는 그런 기점이었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강세가 모바일 트렌드가 벌어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또 바이오 쪽에 이제 모멘텀들도 미국 증시에서 꾸준하게 이제 확대되면서 IT 바이오가 또 한국 시총에 이제 주도권을 쥐는 흐름으로 지수 형성을 만들어냈었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엄청난 유동성으로 이제 폭발적인 장세가 펼쳐지면서 대표적인 게 또 이제 BBI 업종, 뭐 그 중에서 또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는 본격 이제 테슬라가 이제 대량 양산에 성공하고 또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제 트렌드를 이끄는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 펼쳐지면서 해당 업종이 또 한국 시장에서 시총에서 IT와 바이오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것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LG엔솔 같은 경우 100조짜리 회사가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를 움직이는 대표 업종은 이제 반도체 IT 같이 넣으면 되겠죠. 또 이제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보니까 다 비읍자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업종이 시장의 어떤 키를 쥐고 있고 지수를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을 내고 있고, 어떤 국면에서는 뭐 반도체가 강하고, 어떤 국면에서는 바이오가 강하고, 어떤 국면에서는 또 배터리가 강하고. 그래서 올해는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이제 강한 흐름이었고, 내년은 이제 바이오가 강한 흐름을 낼 차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세 개 업종 다 성장하는 업종이지만 어떤 시장의 국면에서는 이게 강하고 이게 강하고 뭐 또 이게 강하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면 되겠죠. 비중에 대한 조절. 그래서 올해는 배터리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배터리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반도체도 이제 올해 내내 상승을 하는 어떤 업종이었는데, 워낙 이제 내년도 실적 그 전환의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 올해 상승한 게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테지만, 상반기에는 좀 이제 보수적인, 왜냐면 선행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되게 다시 이제 흑자 전환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반영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 상반기 제가 반도체 보수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올해 내내 뭐
옆으로 횡보하는 혹은 이제 빠지거나 하는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서 장기선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을 내는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오가 내년도 가장 유망하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중심이다 보니까 뭐 과거에는 또 셀트론과 셀트론 제약 또 바이오 뭐 시젠 등 이런 기업들 이제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좀 형성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시총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해서 해당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이 지수의 어떤 주도권 쥐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만 하더라도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이 상당히 좌우를 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오늘 이제 제목에도 달아드렸지만 코스닥의 주도권을 바이오가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다. 보시면 이 셀트론이 또 넘어가니까 또 빠지긴 해요. 하지만 HLB도 있고 HLB도 6조 4천억 6조 4천억이고 시총이 이제 알테오젠도 4조 5천억 셀트론 제약 3조 5천억인데 내년 합병 모멘텀 때문에 좀 좋을 가능성이 높죠. 루닛도 높은 수준 지금 2조 원 넘는 수준 내고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밑에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위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을 내면서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 지수의 어떤 주도권을 쥐어나가는 그런 구도 흐름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주도력을 좀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어제 올랐던 뭐 HMM 다시 또 빠지는 흐름을 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삼성에서 오늘 2차 전지는 좀 밀렸죠. 코스닥도 에코프로뱀, 에코프로가 3, 4% 정도 빠지는 흐름이었고 최근에 강했던 LS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해외 증시 그 강세 기반에서 쭉 끌어올리다가 조정받으니까 또 매물 쏟아내고 단기 수급이라는 거죠. 끌어올리고 있는 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리고 두산 노보틱스 그리고 LS 머티리얼 이렇게 또 신규 상장한 또 대형주, 중대형주 같은 경우 최근에 시세를 좀 견인했고 단기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여졌다. 그러면 이제 해외 증시 조정 약세를 빌미로 차익 실현의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오토웨버 제목에도 담았지만 현대차 그룹의 미래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이제 모빌리티의 전략의 핵심적인 어떤 위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같은 기업이 이런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거는 그 현대차 그룹주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매우 이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는 거죠. 기아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의 부근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돌파를 거의 가시권에 두고 있고 결국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내연기관 차에서의 실적이 나오고 저평가고 이것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높은 밸류와 이제 미래의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적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장기, 중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3년 만에 시세 가능성들을 높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물 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주요 수급 주체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오늘 뭐 워낙 좋았죠. 일단은 제 1 타겟팅으로는 사실 신규 상장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국내 선두권 내지는 해외 시장에서도 뭐 베스트 인 클래스 내지는 뭐 퍼스트 인 클래스 같은 상당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또 이제 기술 이전의 어떤 여러 레퍼런스까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유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움직임들을 가져. 우리가 이제 큰 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니, 현금 바닥 나 있어가지고 유증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집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막 주주 배정 유증도 할 수 있고, 또 물량 뭐 제3자한테 엄청나게 주면서 전환사채나 제3자 유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리스크가 없는 걸 이제 뭔가 매집하고 이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럴 만한 것들을 우리가 타겟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 레고캠 바이오도 굉장히 강했고, 큐로셀, 에이프릴 바이오도 강세였고, 레고캠 바이오 굉장히 강세고, 알테오젠이, 이 머크 쪽에 지금 매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가장 붙어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20%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을 내고 있어요. 오늘 펩트론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 바닥권에 이제 있는 바이오주들도 지금 전환성의 흐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에이비온 같은 기업도 오늘 11% 급등하면서 그런 시세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올릭스,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도 밑에서 강세였고, ABL 바이오도 최근에 장기선 돌파하는 흐름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수급의 구도가 굉장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계속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수급을 가장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그렇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HK 이노엔, 뭐 샤페론 이런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 얘기 한번 좀 해보죠. 이번 CS 2024 이제 참가 주제로 is every way, 모든 길을 뭐 편안하게, 뭐 이런 어떤 느낌인 것 같고,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좀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기술 발전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산물과 대비된 현대차가 만들어갈 더욱 편안해질 미래를 전달한다. 뭐 이런 탄소 이제 환경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가스 CES에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 현대차가 중점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으로의 대전환이 내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의 이동 측면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인간 중심적인 삶의 혁신으로 일상 전반에 편안함을 더하기 위해 현대차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룹의 가치사슬 기반으로 완성될 수소에너지 생태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전환이 세상이 불러올 인간 중심적인 삶의 혁신 가치, 미래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그래서 수소 부분이 상당히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도 있지만 수소 쪽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있는 또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죠. 그래서 모빌리티와 이 수소 생태계에 대한 모멘텀들이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발생될 공산이 커 보인다. 그리고 그 UAM 또 기체도 이제 선보이고, 또 PBV도 실제 선보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번에 대거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또 이제 CES 행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또 애플이 내놓는 비전 프로죠.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또 산업이 열리는, 개화되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메타가 만들고 있었던 이 메타버스랑은 좀 개념이 조금 틀린 부분이기도 하죠. 가상세계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실제 환경과 이제 결합된 그런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애플이 이제 올해 소개를 했었고, 이게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그건 알 수 없죠. 이번 기사에서는, 오늘자 기사에서는 내년 2월에 나올 듯하다. 지금 직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애플 스토어 직원 대상으로 이게 사용법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또 애플이 지금 그 새로운 게 좀 필요하죠. 예, 지금 기존의 스마트폰과 또 뭐 OS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 새로운 게 이제 이 비전 프로를 통한 이제 공간 컴퓨팅 시장과 또 AI 쪽하고 또 향후 이제 애플카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신고가를 내는 부분도,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붙는 게 아닐까. 뭘 하든 되니까 애플이 지금 깔아놓은 그 전 세계 기기 자체가 결국 이제 엄청난 그 포텐셜들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한다면 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새로운 폼팩터를 이제 내놓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고, 이게 이제 출시되면서 이쪽 시장이 개화하고 하면 이제 생태계가 형성되고 많은 뭐 서비스, 솔루션, 뭐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뭐 이런 형태들이 또 서로 결합되면서 또 나타나고, AI라든지 기존의 뭐 메타버스 업체들이라든지 또 이제 이게 또 가상 세계 개념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것들도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애플은 비전 프로를 2월까지 출시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이들은 애플이 1월 말까지 비전 프로 출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최근 몇 주간 생산 속도를 크게 높였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년도의 어떤 모멘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출시를 하는데 우리가 뭐 아직 글로벌도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비싸가지고 이거 보급형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열린다는 부분에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이 수십 년간의 애플 혁신에 기반을 둔 비전 프로는 이제 팀 쿡 애플 CEO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공간 컴퓨팅을 선보였으며 예전에 보아왔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비전 프로는 사용자들에겐 엄청난 경험, 개발자들에겐 신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 구도도 한번 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쪽으로 엄청난 수급을 붙였네요. 그래서 막판에 시장이 좀 올라와서 마이너스 0.5% 정도 약세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줬고, 어쨌든 시장 뭐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그냥 이렇게 조정받는 성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양봉 전환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은, 외국인 수급은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삼성전자 2,700억 동시 순매수, 외국인이 2,0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쪽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돌려 세우는 형태. 최근에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뭐 21선을 오늘 장중통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높였고, 기아도 계속 플러스의 흐름들을 내고 있고, 현대오토는 현대차 그룹주들의 수급이 매우 좋았네요. 현대모비스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현대위아도 그런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넘어가면 포스코 DX가 오늘 뭐 강한 흐름들을 내어줬고, 알테오젠이 역시나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과 또 모멘텀을 안고
상승세를 보여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HPSP, 이런 로봇 반도체 또 대표, 코스닥 대표주들, 그리고 SK 이노엔, 꾸준하게 이제 수급 유입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큐러셀도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는 수급적인 또 우호성을 보였고, 갤럭시아 모니터는 STO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수급은 바이오 쪽 좀 많이 붙었죠.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수급을 붙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코스닥의 주도권을 이제 바이오가 점진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의 어떤 모멘텀들도 내년도 초반 상당히 모멘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 또 수소 쪽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나올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도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다들 네, 조심 건강 유의하시고 시장은 매우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을 가져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